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쇼룸 브랜드 스토리 카미노 편, 네, 진행을 맡은 오프라인 패션 커뮤니티 하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남궁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브랜드 카미노의 심정민 디자이너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미노 디자이너 심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게스트로 저희 오프라인 패션 커뮤니티 하이프죠. 하이프의 김채린님, 김승환님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각자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IT에서 패션 비즈니스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김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크리에이터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브랜드 인터뷰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카미노 브랜드로 운영하시고 있는 디자이너님께서 나오셨는데 오늘 여기 좀 특별히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던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작자 입장으로서 네.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디자이너님 소개를 해주셨지만 카미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미노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미노는 현재 지금 가치에서 오는 편안함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전개하고 있는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네. 가치에서 오는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여성복 브랜드로서 현재 지금 매 시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매달 오픈을 지향을 하고 있는 현재 전개를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저희가 여성복 한 지는 지금 5년 차로 5년 들어오고 있는 차. 것 같습니다. 벌써 5년이나 되셨군요. 그럼 카미노라는 이 브랜드 이름이 있잖아요. 네. 이 이름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카미노라는 뜻이 스페인어로 길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고객과 함께 그들만의 스타일링을 같이 걸어가고 싶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카미노라는 네임을 짓게 되어서 그리고 저희가 철학 자체도 가치에서는 편안함이 고객의 그 가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같이 서로 좀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식으로 네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름이 부엔카미노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그쵸. 저희도 약간 그런 맨 처음에 네. 좀 네이밍 짓다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도 부엔카미노. 네. 보면서 이거는 같이 브랜드 네임으로 지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정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패션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브랜드를 지금 길을 걸으신 지 카미노는 5년 되셨다고 하셨고 그러면 패션 쪽에 일을 하신 지는 조금 더 오래되셨나요? 제가 창업을 네. 대학교 4학년 때 했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해서 카미노라는 이름을 맨 처음에 창업을 하긴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가방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닉세스를 했다가 네. 그러다가 이거는 좀 저랑 성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성복으로 재런칭을 한 반년 정도 준비를 하고 지금 재런칭을 한 게 현재 카미노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존의 브랜드를 운영하실 때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본인과 뭔가 맞지 않는다 해서 여성복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안 맞으셨을까요?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스트릿 붐이었거든요. 스트릿이 막 스트릿 붐이었는데 아. 성향 자체가 제가 스트릿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디자인적인 걸 좀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저와 좀 성향이 맞지 않는데 이거를 지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한계점이 많이 부딪혔던 것 같고 저의 성향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브랜드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내 색깔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여성복으로 지금 재런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스트릿 분위기가 조금은 가라앉고 미니멀한 패션도 조금 네. 도움도 되고 이제 올드머니 룩이라고 불러가지고 요새는 좀 더 이렇게 미니멀한 룩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성복만 하시고 계신데 추후에 이제 남성복 쪽으로도 조금 넓힐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남성복으로 넓힐 확장까지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지금 현재는
만약에 하나 더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성복인데 조금 영한 느낌을 좀 가미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하나 런칭을 했었어요. 그래요? 런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번 시즌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리뉴얼해서 좀 재오픈하자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한번 지금 재리뉴얼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패션을 전공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패션 쪽으로 나는 가야겠다 하셨던 순간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나는 패션으로 가고 싶다 하셨던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고3 때, 네, 고3 때. 이거 번호 얘기긴 하지만, 네. 고3 때 앞으로 어쨌든 대학을 가야 되다 보니까 네. 대학을 가서 일단 졸업을 해서 그 과를 뭐 물론 다른 직종을 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직전에 그럼 패디과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 설득을 해서 미대 준비를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고3 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미대 준비를 그때 해서 패디과를 그때 바로 들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셨네요. 고3 때 늦지막이 하셨지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다. 대부분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운이 좋았다고 공을 돌리시죠. 그러면 이제 다른 두 분, 저희 게스트 두 분도 어떻게 보면 패션 비즈니스로 활동을 하고 패션 비즈니스로 전공을 하시고, 뭐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패션 쪽으로 뭔가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된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꾸미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제 옷을 사진으로 이제 꾸준히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옷은 그냥 그날 입고 좀 사라지고 또 다음날 다른 옷 입고 이 휘발성, 단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옷을 한번 기록을 해보자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쫙 모아서 놓고 보니까 이날은 뭔가 잘 입은 것 같은데 근데 이날은 되게 못 입은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잘 입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게 더 깊게 빠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쁘게 성공적으로 잘 입고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들도 그걸 좀 뭔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2, 3초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시선이 굉장히 저는 멋있었다고 생각해서 누군가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에 매료됐기 때문에 저는 패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다른 두 분과는 다르게 승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공자이시잖아요. 굳이 따지면. 맞아요. 근데 뭐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패션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나요? 우선은 내가 입는 옷 그리고 남들이 입는 옷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흔히 유튜버들이 다 이미 다 소개를 많이 해줬지만 뭐 미니멀이라는 카테고리 그다음에 스트릿이라는 카테고리 그러면서 모든 카테고리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런 뭐 미니멀은 이런 식으로 입는 거구나 스트릿한 무드는 이런 식으로 입는 거구나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컬러를 공부했습니다. 컬러요? 컬러. 그러니까 어찌됐건 컬러라는 게 사람들이 이미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컬러들이 있는 반면 잘 쓰지 않는 컬러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항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잘 쓰지 않는 컬러를 어떻게 하면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많이 딥하지만 뭐 톤인톤, 톤온톤 이런 개념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컬러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뭔가 이제 내 옷을 좀 더 다양한 단어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드나 아니면은 그 옷이 주는 이미지 같은 거를 단어적으로 많이 찾아봤어요. 검색도 해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레시하다 아니면 좀 뭔가 좀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찾아보면서 다 메모장에 적어놓은 다음에 남들이 입은 옷을 보면서 이 단어를 적용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어느 순간부터 그 이미 전공을 하신 분들이랑 잘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그 점이 신기했어요. 오늘의 무드를 단어로 표현하신다면 오늘의 무드요. 네, 오늘의 무드를 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모던과 빈티지. 모던과 빈티지 좀 어떤 의도가 이게 제가 원래 좀 그 키치하거나 스포티한 무드를 한두 스푼씩 섞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여기 보면은 이제 별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박혀 있는데 좀 키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줬고, 그 다음에 이런 좀 빈티지하면서 우리 아메카지라고 하죠. 하이로. 아메리칸 캐주얼스러운 느낌으로 포인트 줬고, 제가 머리를 최근에 이제 탈색을 했는데 머리 컬러랑 이제 옷 색깔이랑 같이 한번 대비를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과감한 컬러의 셔츠를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로 한번 좀 빈티지하게 더 느낌을 낸 거.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체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패션에 들어오게 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 서고 촬영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모델을 시작했고, 중학교 때부터요? 네, 중학교 때 모델을 했었어요. 그러면 네. 패션 영재 이런 건가요? 약간?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패션 산업에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가서 모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는 패션 전문인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학창시절 내내 쭉 키워나갔고, 당연하리만큼 패션 스쿨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요즘, 네. 지금은 그러면 약간 공부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스타일로. 네, 약간 패션 학도.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브랜드로 넘어와가지고 카미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카미노라는 브랜드 스토리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뭔가 카미노 브랜드만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래서 여성복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브랜드들과의 카미노는 이런 게 조금 다르다라는 점이 있으면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브랜드들이 오픈하는 주기 자체가 SS, FW, 그리고 썸머, 중간에 이제 간절기 형식들의 리조트. AW나 리조트 룩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전개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픈하는 시즌 컨셉 수가 보통 5개에서 많으면 6개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매달 그때마다 솔직히 날씨가 좀 변화를 하다 보니 그때 맞는 착장들을 알맞게 오픈을 해주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한 달에 오픈하는 디자인 개수, 스타일수로 따지게 되면은 20개 정도에서 25개 정도? 그 스타일수의 컬러 바리에이션까지 하면 60착 정도? 60에서 65착 정도 되는 걸 이제 매달 이제 오픈하는 걸 목표로 움직여보자라고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 브랜드는 또 물론 그 시기에 맞는 옷들을 미리 다 제작해서 오픈을 하겠지만, 저희가 좀 더 스타일링하기에는 좀 더 많은 아이템들, 그리고 그때그때 시기에 적재적소한 타이밍에 좀 오픈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타 브랜드와는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FW, SS, 리조트웨어 이런 식으로만 해서 그 시기에만 제품을 출시를 한다면 매주 출시를 하는 점이 굉장히 타 브랜드들과의 차별점이면서 장점이겠네요. 그러면 매주 한 몇 피스씩 나오나요? 저희가 매주 오픈하는 피스는 스타일수로 따지면 3개에서 4개. 많으면 5개 정도까지 오픈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컬러까지 좀 나눴을 때, 바리에이션 했을 때는 보통 한 12개, 적으면 12개에서 많으면 20개, 업다운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시가 되기 전에 한 몇 주 전부터 그거를 매번 기획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쳇바퀴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촬영을 만약에 이번 주에 했다. 그러면 그 촬영본을 이미지를 바로 받고 그 보정본을 이제 매주 저희가 정리를 매주 어떤 제품을 풀겠다는 미리 리스트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매주 오픈을 진행을 하고 온라인 오픈 이제 판매를 위한 이제 상세 페이지 작업이라든가 밑작업들을 하면서 그 작업들 진행하면서 바로 디자인 작업을 계속 들어가요. 그럼 거의 2, 3주 내에 디자인을 하고 생산하고 촬영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쵸. 촬영이 끝나면 이미 그전 거는 다음 시즌에 들어갈 건 이미 샘플링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생산이랑 샘플링이랑 모든 게 다 같이 맞춰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신선한 플랫인 것 같아요. 신선한 형식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기업들이죠. 자라나 H&M도 매주 거의 신상품을 출시하는 플랫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패스트 패션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을 보면서 영감을 떠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연유로 조금 패스트 패션 형식처럼 우리는 매주 상품을 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여러 가지,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도 시즌에 촬영하는 오픈하는 개수가 4시즌을 오픈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는. 시즌이요? 네. 맨 처음에는 4시즌, 뭐, 스프링, 썸머, fall, 윈터 이런 식으로 4개 정도 시즌을 오픈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스큐가 좀 적다라는 느낌이 좀 맨 처음에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브랜드 컨셉은 이거야 라고 하기에는 아이템 개수가 너무 적다라고 느껴졌었고, 그리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물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도 다 물론 있겠지만 그러기엔 좀 어필하기엔 좀 적은 스타일 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한 2년 정도는 내 시즌을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다음 년도 한 3년 차 때부터는 한 달 반에 한번 한 달 반에. 그 템포를 좀 땡겨볼까? 2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좀 조금 더 땡겨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어필이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소비자들이 좀 더 원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우리를 카미노라는 브랜드를 현재는 알고 있고 유저가 신규로 유입이 되더라도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걸 좀 더 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거의 매달 진행하는 식으로 일단 템포를 좀 더 땡겨보자라고 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 패션처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생산을 기간을 줄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이 더 좋았고, 네. 그 소비자들의 반응으로 하여금 지금의 뭔가 매주 신상품이 나오는 플랫을 가지게 되는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카미노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된 거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브랜드들도 있고 이제 신규로 스타트업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각 브랜드들만의 이제 시작점과 현재 위치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 제가 오픈했을 때는 신규 브랜드라는 리스크가 제일 컸었고, 근데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스타일수를 많이 그들과 게임할 정도는 일단 풀어내야지 그들과 함께 뭔가 경쟁이라는 걸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크게 들었었고요. 근데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브랜드들이 오픈하는 스타일스 개수를 좀 다 한번 봤던 것 같아요. 한 시즌에 몇 스큐를 생산을 하고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는지를 봤을 때 어찌됐든 컨텐츠가 많아질 거면 일단 디자인 개수도 많아져야 되고, 그들이 이 정도 풀면 일단은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게 지금의 약간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패션이랑 좀 거를 저희 스타일대로 좀 풀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브랜드라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이 패스트 패션과 비슷한 플랫의 형식으로 차별화를 해서 이 패션 시장을 공략해 나가신 거겠네요. 네, 저는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는 걸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생존이라는 게 솔직히 걸리기는 하잖아요. 네, 생존이 중요하죠. 어찌됐든 생존이라는 게 네. 좀 걸리다 보니까 매출이라는 걸 좀 더 발생시키기 위해서 매주 오픈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오픈을 해볼까라는 것도 좀, 이것도 AP 테스트를 좀 해봤었는데, 매주 오픈을 하는 것과 한 달에 한 번에 오픈하는 것과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오픈했을 때는 이게 신제품이 많이 출시되거나 할 때는 빨리 잊혀지겠구나, 뒤로 밀리겠구나, 우린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찢어서 매주 오픈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접근을 하면서 라이브 커머스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패스트 패션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다른 두 분의 패스트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 해요.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플랫에 대해서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요, 두 분은? 먼저 패스트 패션이란 게 이제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트렌드에 맞게 발빠르게 맞춰서 생산하고 또 빠르게 유통하고 하는 패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비유를 하자면 패스트푸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패스트푸드에서 원래 이름이 비롯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비유가 적절했네요. 네. 그래서 요즘 다들 안 그래도 개성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인 좀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있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개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그리고 일주일 내내 다 개성 있게 입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결국 그런 베이직한 아이템들은 이제 그 패스트 패션의 뭐 대표적인 예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니클로나 뭐 자라 그리고 H&M 이런 곳들에서 되게 빠르게 합리적인 가격대로 이렇게 쉬운 접근성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그런 플랫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서도 생필품을 이렇게 네. 값싸게 그리고 쉬운 접근성으로 구매하듯이 패션 옷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가장 기본적인 무지 티셔츠도 어찌됐건 옷을 입는 거에 있어서 생필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장 빠르게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의식주로서의 패션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패스트 패션이 그 의식주의 의를 뭔가 채워나가고 있다. 그쵸. 그런 측면으로 약간 바라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체리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생각해보면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고 어느 기사를 봐도 패스트 패션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패스트 패션은 되게 쉬운 접근성이랑 합리적인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 그런 점이 소비자들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쇼폼에서 요즘에 패스트 패션 브랜드 옷으로 스타일링하기 그런 콘텐츠가 되게 대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에 패스트 패션 소비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이너님 포함해가지고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평상시에 좀 많이 소비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자주 매장 가보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어디 매장을 좀 자주 가시나요? 자라 H&M은 무조건 가는 것 같고요. 유니클로도 가기는 하는데 유니클로는 거의 저의 옷을 구매하러 가는 네.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시장 조사 겸 요 시즌에는 뭐 컬렉션도 물론 보긴 하지만 현재 깔려서 소비자들이 많이 집어가는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냥 매장을 그냥 둘러보는 것보다는 멀리서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있고 어디서 많이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지 어떤 상품을 좀 많이 현재 한국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보러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게 많이 팔리는지 네. 이런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 영감을 얻어 많이 가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은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적지 않게 소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라가 매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한 번 들리면 되게 좀 충동적으로 사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자라가 한두 달 전에 바비랑 콜라보를 또 했었는데, 밥이랑요? 네. 바비코 할 때. 바비랑. 네. 그게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콜라보를 하면은 입지 않아도 조금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념해서 막 사고. 기념해서 사고 밥이랑 했대. 맞아요. 이런 식으로요. 너무 예쁘니까. 그럼 승환님도 이용하시나요? 좀 패스트 패션? 저는 뭐 여름이나 이럴 때 에어리즘 같은 거 떨어지면은 이제 색 누래지면 이제 가고요.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뭐 자라랑 유니클로를 제일 많이 가는데 그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해외 하이엔드 이제 브랜드들이랑 많이 콜라보도 하고 네. 자라도 콜라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콜라보 있을 때만 좀 바짝 가가지고 어떤 무드를 이렇게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했나 그런 부분 중점으로 한번 싹 둘러보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아까 체리님이 뭐 기사를 봐도 학교 교육에서도 봐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패스트 패션을 좀 어떤 식으로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승환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패스트 패션이라는 산업 결국에는 이제 미래 소비자들은 다 MZ 세대들이잖아요, 이제. 근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MZ 세대들도 10명 중에 6명, 그러니까 60%죠. 그러니까 60%는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더 많이 기업들의 호감도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ESG의 E가 이제 그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나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되고 언급되고 하다 보면은 패스트 패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좀 나날이 좀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식 면에서는 그렇게 커져갈 텐데 이제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디자이너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패스트 패션 산업에 대해서? 근데 저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산업 자체가 약간 다른 시각으로 좀 제가 말씀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네네. 브랜드들이 시기적으로 오픈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쇼핑몰이라는 카테고리도 있잖아요. 쇼핑몰. 우리가 의류를 소비를 할 때 쇼핑몰이라는 카테고리도 있을 거고 네. 브랜드라는 카테고리도 있을 거고 이거를 모든 걸 다 합치고 들었을 때 오프라인까지 물론 합치고 들었을 때 결국에 패션이라는 큰 틀에서 누구에게 타겟이 되고 어떻게 소비를 내가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갈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그들에 맞는 소비 패턴대로 이루어진 게 한 큰 틀에서 봤을 때 패스트 패션인 것 뿐이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물론 말씀하셨을 때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네. 거기서 환경적인 문제를 소비자들이 각성을 했다면 또 거기서 구매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도 맞는 부분일 거고 네. 물론 패스트 패션 하는 브랜드들도 ESG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 네. 그런 부분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단 그냥 하나의 패션의 그냥 주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그냥 저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여기는 회전율이 빠르네 라는 걸로 그냥 가볍게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뭔가 식당의 종류처럼 그쵸. 회전율이 빠른 식당이 있고 어떤 곳은 뭐 파인다이닝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뭐 뷔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패스트푸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예 하나의 종류로 보자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고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많은 기사나 뭔가 이런 교육을 할 때도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부정적이라면 과연 소비자들은 왜 그렇게 패스트 패션을 좋아하는가? 뭐 따졌을 때 패스트 패션에 대한 이 논란은 벌써 나온 지가 한 4, 5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불구하고 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 이제 쉬인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중국의 쉬인이라는 플랫폼은 중국에서 팔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아마존을 제치고 플레이스토어 랭킹 1위를 차지하고 미국에서의 매출이 엄청나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패스트 패션을 약간 갈망하고 좋아한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 2, 3년 사이에 가장 크게 성장한 플랫폼이 이제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있겠죠. 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뭔가 숏폼 또는 이제 그 틱톡을 타겟팅해서 유튜브에서도 쇼츠를 만들고 인스타에서는 릴스를 만들고 이러한 형식들이 자라 그리고 쉬인 그리고 뭐 H&M 같은 브랜드들을 같이 떠밀어 올린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ESG 경영이 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 거는 분명하지만 뭔가 이런 플랫폼의 발전과 그리고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특히 MZ 세대들, 젊은 사람들은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부정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나 소비 안 해야지 라기보다는 이쁘네? 사야지? 하고서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조금은 더 크지 않나? 그래서 막 너무 배척하기보다는 조금은 이런 트렌드에 따라가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많은 브랜드들도 환경을 생각해서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생산도 하면서 패스트 패션의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형식을 맞춰서 따라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체리님 얘기나 한번 더 들어볼까요? 앞서 승환님 말씀처럼 윤리적인 소비 측면에서 지금 소비자들이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트렌드가 조금 지났다고 입지 않든가? 아니면 의류의 과대 소비 패턴. 이것 또한 그 MZ 세대의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패스트 패션의 가격이라든가 사이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을 변화시키는 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에게 패스트 패션이라는 산업은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종의 과제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는 여기서 체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진짜 좀 와닿았던 게 이 패스트 패션 소비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래서 저는 딱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쿠팡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저희 요새 이 로켓 배송으로 해서 하루만 배송이 안 오면은 와 답답하다. 이렇게 이미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패스트 패션에 우리도 어느새부턴가 익숙해져 버리면 무신사나 어디에서 배송이 뭐 한 5일 걸렸다. 와, 5일 동안 옷을 못 입었어. 답답하다. 이런 걸 우리도 어느샌가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뭔가 이 기술의 발전과 이런 틱톡과 쇼츠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버렸고, 이 익숙해져 버린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무섭지 않을까? 소비자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쇼츠, 릴스, 이제 틱톡 같은 것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카미노라는 브랜드에서는 이 쇼츠, 릴스 이런 거를 좀 사용해 보셨나요? 저희는 쇼츠나 릴스 같은 거를 활용을 할 때 저희가 컨텐츠로 뭐 어쨌든 바이럴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찬을 보내서 협찬을 통한 컨텐츠를 받을 때는 거의 다 이미지로서 받거든요. 이미지로 받다 보니 영상이나 뭐 진행을 하기는 조금 바이럴 마케팅적으로 했을 때 쇼츠나 릴스 만들기는 좀 자체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일 많이 진행하는 게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을 하다 보니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을 때 그 라이브 커머스 진행한 착장 영상들을 GIF나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뭐 SNS 쪽 링크로 통해서 활용하는 것 정도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상시에 이 쇼츠나 릴스 말고 라이브 커머스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뭐 얼마나 언제부터 해오신 건가요, 그러면? 저희 라이브 커머스는 3년, 2년 반? 굉장히 빠르네요. 3년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시작하셨네요. 3년 정도 된 것 같고 네. 횟수로 따지면 저희가 제일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8번 내본 것 같고 8번, 와. 그리고 현재는 한 달에 한 6번, 5회에서 6회 정도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라는 형식을 3년 전에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 플랫이 그렇게 막 엄청 유행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하필 선택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이게 저희가 스타트를 한 지 딱 2년 차 됐을 때 끝날 때쯤에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저희가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광고 마케팅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원 유저들한테 다이렉트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걸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라이브 커머스가 딱 그때 이제 오픈이 됐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저희가 바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랑 소통할 때 저희도 처음에 소통을 하게 됐을 때는 그냥 룩북 촬영한 거 이미지만 그대로 막 네.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옷의 디테일은 이렇게 만들었고 저렇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건 소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설명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건 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건 일방적인 설명이 되겠구나 하면서부터 아, 고객들의 질문이 올라오는 걸 답변을 하고 그럼 이런 거는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풀었는데 어떠세요? 네. 아니면 캡처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거랑 매치해달라면 저희가 다른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존 고객들 층들과
좀 더 유대 관계를 좀 쌓아가는 창구로 계속 더 활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응이 뭔가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던 거네요? 반응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어떻게 보면 3년, 4년, 이제 5년이 네, 돼가고 네.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소통 창구는 어떤 거로서 이제 될까가 요즘에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은 라이브 커머스를 뭐 이용해 보셨나요, 혹시? 채연님은 라이브 커머스 자주 보세요? 아니요, 자주는 안 보는데 한 번 봐본 적이 있어요, 라이브 어떤 커머스를. 걸로 보셨나요? 저는 무신사 플랫폼의 무신사 라이브. 무신사 라이브? 네. 구매까지 하셨나요, 혹시? 아, 네, 저는 구매까지 했고요. 네. 그게 원래는 그냥 지나쳤던 상품이었는데 거기 스태프분들이 입어주시고 설명을 또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끌리더라고요. 그 입을 굉장히 잘. 맞아요. 맞아요. 그 스타일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그런 라이브 커머스 할 때 그런 이벤트성으로 쿠폰까지 발행해줘요. 그러니까 당장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메리트들이. 네. 뭐 그래서, 이번 네. 시간에만 30% 할인해서 팝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옆에 나오신 승환님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를 실제로 진행을 또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셨던 이제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마스크팩 마스크팩. 마스크팩 그거를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었는데 한 2시간 정도를 했었어요. 2시간 정도인데 그냥 앞에 테이블 딱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그 마스크팩만 이렇게 좀 DP 진열해 놓은 다음에 제가 그 2시간 동안 혼자서 계속 하면서 계속 시청자들 반응을 확인하면서 팔아야 하는 그런 난관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조금 기억에 남았던 좀 웃겼던 거는 이제 어찌됐건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붙이는데 그 너무 덤벙대고 버벅대다 보니까 막 자꾸 붙이는데 여기 막 떨어지고 막 그래서 사람들도 같이 보고 있던 사람들 웃고 저도 막 웃음 터져서 근데 마스크팩 붙였을 때 웃으면 또 떨어지잖아요. 네. 그걸로만 5분 정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좀 유독 완판은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완판을 못 하셨나요? 그냥 쏠쏠하게 팔았습니다. 쏠쏠하게 팔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라이브 커머스 비슷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을 좀 빌려가지고 카미노의 옷을 좀 몇 가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잠깐 일어나가지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카미노의 옷이 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품 한 2개 정도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성수 쇼룸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슬슬 선선해졌잖아요. 네네. 선선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데님 셋업으로 요 셋업 자체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위에 걸쳐놓은 거는 가디건으로 지금 위에 숄처럼 둘러놨는데 이게 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가디건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간절기 시기에 그리고 저희가 스커트로도 단품으로 뭐 폴라티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라운드 티셔츠라던가 입고 자켓같이 입을 수 있게끔 약간 셋업으로 나와는 있지만 그 저희가 처음에 지금 스타트 이야기를 할 때 데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데님을 좀 이번 컬렉션에 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데님으로 된 그리고 간절기들 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단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셋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키 아이템으로 지금 데님 셋업을 선택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뒤에 걸쳐있는 니트는 저희가 숄이 아니고 라운드 니트인데 스퀘어 넥으로 좀 되어 있어서 요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판매량이 좀 제일 높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숄처럼 걸쳐놨던 이유가 라운드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접으면 여기 부분이 뜨거든요. 네. 네, 이렇게 스퀘어넥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숄처럼 같이 접었을 때 여기 부분이 두꺼워지지 않으니까 흘러내리진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 아이템도 같이 지금 현재 키 아이템으로 지금 간절기 때 AW 시즌으로 간절기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고 체리님이 카미노의 옷을 입고 계셨어요, 사실.
그래서 체리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네, 여기 한번 체리님 옷을 약간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디자이너님? 현재 조금 체리님 입고 계신 아이템은 요 네. 저희가 그 트위드 자켓인데, 트위드 자켓은 저희가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아무데도 아직 오픈을 안 한 제품에서 명절 끝나고 오픈을 하게 될 제품이고, 컬러는 총 3컬러지만 지금 현재 착용된 디테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블랙 트위드에 솔리드로 된 트위드에 조직감이 약간 있는 원단을 저희가 텍스처를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디테일적으로 트리밍 디테일 같이 넣어드리면서 심심할까봐 이제 단추 디테일은 금장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놨고, 이제 간절기로 넘어가면서 아우터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많이 찾기 때문에 약간 단정하면서도 심플한, 하지만 포인트로 좀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일까라 생각이 들어서 트위드 자켓을 솔리드 컬러로 좀 제작을 했어요. 물론 트위드 자켓 같은 경우는 컬러 배색이나 조직감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솔리드 컬러로 여러 코디를 할 수 있기가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코디를 잡아봤고, 지금 안에 이너를 입고 계신 것도 반팔 폴라 티셔츠인데, 지금 폴라티 입기는 좀 덥잖아요. 지금 폴라티 입기는 좀 덥기 때문에 자켓 이너로 착용하고, 그리고 단품으로 벗었을 때도 어느 정도 간편한 레이어드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팔 폴라 티셔츠로 되어 있는데, 현재 좀 여성복 시장에서 많이 나가는 것들이 아직은 더웠다 보니까 현재 폴라 티셔츠랑 아니면 지금 가디건이나 데님류가 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 다시 밀어놓고서 다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주시고.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조금 들어와가지고 일단 신상품 내시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이제 방금 체리님이 입으셨던 옷 같은 경우는 뭔가 올드머니로 네. 해가지고 약간 그런 스타일과 해가지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데님이라는 소재를 이제 키 아이템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시즌에 데님을 좀 주목해야 하는 이유, 다른 브랜드들에서 데님을 낸다면 왜 좀 데님을 입고 왜 데님이 이번 시즌 트렌드 아이템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패션이 계속 돌고 돈다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데님 같은 경우는 올 봄에도 솔직히 좀 많이 네. 컬렉션에서도 나왔었고, 네. 현 판매량 했던 것들 타 플랫폼이나 아니면 29나 뭐 W 컨셉이나 봤을 때는 데님류가 좀 많이 나가는 성향이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 저희도 봄에 데님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러면은 현재 연장선으로 같이 단품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좀 더 셋업 느낌으로 더 스타일링하기 좀 편한 것들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데님으로 접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두 분은 좀 데님 아이템 중에서 이런 거 정말 좀 좋았더라, 또는 이래서 데님이 좀 트렌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네, 우선 데님이라는 카테고리가 그 시대에 상관없이 늘 항상 어디에다 붙여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카테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클래식한 아이템들 중에서도 제일 트렌디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되게 베이직할 수도 있고, 그런 카테고리여서 뭔가 그림으로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엄청 큰 도화지인 거죠. 무엇이든 이제 다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옷에다가도 붙여도 잘 어울리니까 매 시즌 대두되고 있는 키워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좀 쇼핑도 자주 하시고 네.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 최근에 좀 떠오르는 데님 브랜드 하나 정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행사나 팝업 같은 거를 많이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데님 티어스라는 브랜드를 좀 보게 됐는데, 이제 패턴 자체가 요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상관물이라고 하면 꽃을 많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꽃이죠, 네. 전판에 이제 꽃으로 전부 다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런 아이템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그냥 위에 베이직한 그냥 흰색 무지 티셔츠 그런 거 하나 입어도 바지 쪽에서 포인트를 확 살려주니까 되게 가을에 입기 딱 좋은 포인트 아이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서는 메종기메김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매 시즌마다 이제 옵세션이라고 해서 하나에 집착하는 그런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번 시즌 전개는 이제 데님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데님이라는 소재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전개를 했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그때 좀 만들었던 데님 팬츠 같은 것들 몇 개 보고 되게 좀 디자인적으로도 매료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체리님이 좀 눈여겨봤던 데님 아이템 또는 데님 트렌드 이런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데님이 되게 클래식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런데 그 클래식한 아이템을 변주를 주면 되게 스타일리시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일반적인 그런 리바이스 데님보다는 약간 디젤에서 되게 디젤? 이번에 되게 크게 데님을 유행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디젤 컬렉션 보고 아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디스퀘어드라는 쇼에서 이제 남성분들이 뭐 되게 귀여운 좀 키치한 핑크색 크롭탑을 입고 네. 되게 아래에는 좀 컷. 네. 그런 데님을 착용했는데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데님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이제 디젤과 디스케어드 하면은 그 Y2K의 느낌을 좀 잘 표현한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뭔가 Y2K가 가고 뭐 올드머니가 온다고 하지만 Y2K가 아직까지는 건재한 느낌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서 Y2K의 풍을 Y2K의 데님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이제 디젤과 디스케어드 컬렉션을 한번 봐봐라 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쇼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님이 옷을 다 만들어서 입으시진 않으시죠? 그쵸. 네. 저희가 여성복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성복 하는 걸 제가 입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 쇼핑은 거의 저도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 전체적으로 좀 두루두루 여러 군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구매하신 쇼핑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서 좀 구매하셨을까요, 최근에? 최근에 쇼핑했던 거는 도매, 그러니까 일반 쇼핑몰이라고 하죠. 쇼핑몰에서도 몇 개를 구매를 했었고요. 기본적인 아이템들은. 그리고 무신사나 29cm에서도 그냥 하나씩 가울어터 네. 하나씩 쇼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스타일을 지향하시는 편이신가요? 약간 미니멀한 룩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네. 정말 베이직한 룩이잖아요. 청바지, 기본적인 청바지에 티, 니트에 청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활동하기 좀 불편하지 않은 느낌의 기본적인 룩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요. 겨울 같을 때는 제가 좀 얼죽코라 얼주코. 네. 네. 제가 패딩을 거의 안 입어서 거의 코트, 그러니까 미니멀하면서도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을 좀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평상시에 추구하시는 스타일이 지금 카미노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가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주변 제 지인들 같은 경우는 저 보면서도 참 너랑 성격 비슷한 거 디자인 많이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성향이랑 좀 잘 맞는 룩을 좀 저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좀 스타일 성향 그리고 이제 쇼핑 성향도 좀 궁금한데 승환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좀 쇼핑을 주로 하시나요?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주로 쇼핑을 하고요. 해외 편집샵 같은 데나 아니면 국내 브랜드의 공식몰 같은 데에서 주로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한 8할 정도는 거의 온라인에서 쇼핑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좀 추천해 주실 온라인 쇼핑몰 국내 한 곳, 해외 한 곳 이렇게 좀 추천해 주실 해외 편집샵은 네. 저는 이제 해외 아이템 같은 경우는 보통 편집샵에 많이 입점이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젠테를 제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뭔가 아이템 카테고리도 정말 많고 브랜드도 많이 입점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할인폭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그냥 심심하면 딱 이제 그냥 거기 들어가서 뭐 할인율 높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습관이 됐는데 그래서 좀 괜찮은 것들, 마음에 드는 것들이 이미 다 솔드아웃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젠테도 이제 진짜 싼 가격에 좋은 아이템들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젠테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쇼핑을 직접 해서 구매를 하러 가기보다는 아 이런 옷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옷들 내가 입었을 때는 어떤 핏이 나올까가 궁금해서 입어보러 가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저희 성수 근처에도 조아리 스토어라고 있는데 조아리 스토어도 좀 진짜 다양한 아이템들이 개성 넘치는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입었을 때 잘 어울리나? 라고 생각하는데 잘 어울리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좀 입어보러 가는 편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좀 휴양지? 피서지 느낌이죠. 그 오프라인 편집샵 같은 경우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가서 입어보는데 나 사지 않아도 사지 않을 건데 입어봐도 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있죠. 네, 그런 거는 가서 이제 편집샵 많이 입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눈치 주시거나 그런 데는 크게 없으신가요? 눈치를 받았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뭐 어찌됐건 고객이잖아요. 일단은 네. 물론 막 고객이 왕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 가서 내가 직접 다 입어보고 착용해 보면서 옆에서 이제 이런 아이템은 어떤 거에다 붙였을 때 잘 어울린다. 고객님 인상착이랑 뭐 그런 것들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옆에서 좀 뭔가 이렇게 세일즈를 해주면은 그렇게 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이렇게 딱 멀찍이 서셔서 이제 이렇게 관람을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냥 가볍게 입고 그냥 쓱 나오게 딱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스파 브랜드를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를 잘 안 거니까. 제가 이제 맞아. 코스였던 것 같은데 코스는 그 뭔가 회사에서 CS 교육을 직원들한테 말을 걸지 마라 라고 CS 교육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파 브랜드들 중에서는 고객한테 말을 걸지 않음으로써 고객이 편하게 옷을 입어볼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하는 곳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체리님 같은 경우 이제 여성복 쇼핑 어디서 하면 될까요, 저희? 저는 국내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되게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 공식 홈페이지요? 네. 네. 온라인에서. 온라인 네, 홈페이지. 그러면 추천하는 브랜드 딱 하나. 딱 이제. 하나요? 네. 저는 몇 개 더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다섯 개? 아니요. 그래요?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네. 스컬프터랑 스컬부터. 네, 보헤미안 소울 이렇게 두 개 되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입으신 거 혹시? 아쉽게도 오늘은 없고요. 네. 네. 그러면 그 두 브랜드에서 약간 어떤 스타일의 옷이 베스트다. 여기는 뭐 맛집이다 이런 게 있어요. 보헤미안 소울은 네. 조금 슬림한 핏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슬림한. 네, 그래서 평균적인 S 사이즈가 보헤미안 소울에서는 XS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좀 슬림한 핏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날씬하신 분. 좀 날씬하시고 운동 키 열심히 크신- 하고 키 크시고. 네, 좀 슬렌더 같은 분들. 본인이 약간 운동 열심히 하고 딱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되겠네요. 이제 디자이너님께서 이제 평상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한 3년 정도 네. 진행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 말고 이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어떤 시간을 또 가져보고 어떤 채널을 우리는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런 고민을 좀 가지시게 됐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온라인 플랫폼이 없었을 때는 오프라인이 베이스였었잖아요. 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왔고 온라인에서 또 편집샵이라는 플랫폼들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각각 브랜드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 스텝은 또 라이브 커머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SNS가 발달하고 SNS로서 이제 광고 마케팅 그리고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을 하다가 그러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대두가 됐고 근데 그 라이브 커머스를 전 플랫폼에서 다 이용을 하게 되고 네. 소비자들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될 과도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또 SNS가 틱톡이라는 것도 맨 처음엔 페이스북 있다가 인스타그램 생겼고 네. 인스타그램에서 또 틱톡이 생겼고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틱톡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소비층이 현재 틱톡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틱톡에 있는 유저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더 해야 될지 아니면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틱톡에서 구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죠.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걸 틱톡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풀어내야 돼 우리한테 선점이 될 수 있을지 뭐 그런 채널적인 확장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된 계기 같은데 그 다음 스텝을 좀 어디 갈지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야 지금. 이거다 하고 딱 뛰어들기에는 아직 저희도 좀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조사를 좀 많이 하고 저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기 넘어간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먼저 쌓아가고 있는 것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 커머스 이외에 새로운 채널을 조금 구상하고 싶고 외국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틱톡이나 릴스 같은 게 많이 유행을 하니까 네. 그런 채널로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막막함이 조금 있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객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그런 채널을 조금 선택을 네.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고객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 틱톡이나 이런 쇼츠를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좀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 고객이랑 이제 어찌됐건 소비자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통이란 게 그 의미 자체만 놓고 볼 때 결국에는 그 쌍방으로 그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브랜드가 얘기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 그거의 주파수가 일치돼야지 저는 그게 비로소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그런 거를 방법론화 시켜서 그 다음에 매뉴얼화 시켜서 밀고 나가는 게 이제 소위 오늘날 많이 대두되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브랜딩인 것 같고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은 저도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게시물 피드를 이제 업로드를 할 텐데 그럼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옷을 직접 세일링 해주거나 홍보를 도와주고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나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 브랜드의 옷을 좀 더 잘 팔까 이런 거를 고민을 했었을 때 좀 결과적으로 잘 됐던 거는 그 감정을 잘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 위주의 전달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을 자극하고 그걸로 전달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메시지에 감정이 만약에 좀 배제되고 빠져버리면은 소비자들이 요즘 너무 좀 영민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이거 좀 사주세요, 이거 좀 사주세요 하면은 다 떠나고 오히려 이제 그냥 할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브랜드들이 저 뭐지? 하면서 기웃거리는 게 요즘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영민해졌다 보니까 감정이 빠지게 되면은 바로 광고로 인식을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접점이라도 그런 감정을 담아서 전달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제품 이제 업로드 같은 거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제 그 제품을 같이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제품 뭐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보내드릴 텐데 뭐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라는 그런 단어 뭔가 좀 뻔한 단어보다는 요즘 많이 더웠는데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그런지 하루가 시원하게 흘러갔다. 고객님 어떠셨냐? 이러면서 그것과 자연스럽게 내가 주고 싶은 뭐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 제품이랑 연관 지어서 고객의 감정 그리고 처한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소비자와 이제 인플루언서 혹은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에도 이게 분명 작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단 한 번의 접근이라도 좀 감정적으로 한번 좀 다가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2시에 딱 맞추면 되는 걸까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뭐 체리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저는 승환님 말씀 듣고 생각한 건데 제가 되게 즐겨 구매하는 브랜드가 카카오톡 방을 팠어요. 카톡방이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그 디자이너님께서 네. 어제는 어떻게 카톡이 올라왔냐면 누구누구 님들이라고 팬처럼 그렇게 부르세요. 호칭을 만들어서 누구누구 님들 오늘 퇴근길이 너무 추운데 뭐 10월 5일에 레더 자켓 발매하는 건 어떠세요? 이러면서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팬층이 이렇게 두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가깝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되게
그 브랜드는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최전선에 위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소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잘해서 국내에서 좀 성공한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누구나 요새는 뭐 한국에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거의 다 입으시는 마땡킴이라는 브랜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도메스틱 브랜드로 시작해서 인터넷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소통을 굉장히 잘해서 성장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남성복으로 시작했던 세터라는 브랜드가 이제 인스타에서 라이브 같은 것도 맨날 여시고 소통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세터 대표님 얘기를 조금 드려보자면은 뭔가 상품을 팔려고 하시는 듯한 느낌이 많이 안 들었어요.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거 진행을 하면서 지금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오늘 날씨 이렇고 오늘 이 제품 만드는데 좀 힘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의 하루 얘기, 옷 만드는 과정의 얘기를 전달을 하셨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며칠 동안 저희 고생했는데 드디어 이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제품 한번 여러분 뭐 놀러와서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소통이 되니까 소비자들도 뭔가 이 사람이 상품을 팔려고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상품이 저절로 노출이 되는 이러한 형식을 띠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노골적으로 상품을 팔려고 티내는 것보다도 뭔가 자연스럽게 네. 대표님의 스타일이나 일상생활이 이제 옷 만드시는 거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와닿는 게 조금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뭐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맞춰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모두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디자이너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저만의 그냥 생각에 좀 갇혀 있었던 것도 제일 컸던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실 내부적으로 뭐 회의를 하더라도 저의 의견이 좀 제일 강해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다 내려놓고 관점이 다른 분들과 좀 소통을 하게 되니,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많은 고민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또 다른 시각적인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분도 소감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브랜드 대표님, 이제 디자이너님을 만나서 이렇게 몰랐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고민을 디자이너님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저도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목표가 이제 저만의 이름을 석자를 건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잠시나마 이렇게 미래를 조금 이렇게 구상할 수 있게 됐던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 카미노가 전개하는 방식을 되게 신선하게 저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금 패션 전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얘기들이 오늘 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일단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러웠고 좀 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해진 시간까지 왔으면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하이프 저희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던 방식으로 뭔가 이런 패션 토론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자주 했었는데, 이제 디자이너님 모시고 이렇게 해서 또 재밌는 시간이 됐고, 여러분들도 좀 재밌는 시간이 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뭐 즐거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러면 인사 한번 다 같이 드릴까요?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